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수업이 프로그래밍의 기초 중에 기초 수업이라서 프로그래밍적 사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느라 조금 길게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 특히 우리가 하기 싫은 복잡하고 반복적인 연산들을 너가 대신해 라고 하기 위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 아주 순수한, 바보라 그러기 좀 그런데 순수한 아이라고 했죠. 이 0과 1밖에 모르는 이 순수한 아이에게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개발되어 왔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만 모아도 짜잔 이렇게 많습니다. 뭐 자바니, C니, 뭐 C샵이니, PHP니, 뭐 지금은 거의 안 보이는 뭐 추억의 언어인 코볼이나 뭐 파스칼 뭐 이런 애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아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영어 다르고 한국어 다르듯이 각자 얘네들마다 각자 쓰는 방법과 문법이 모두 달라요. 그래도 프로그래밍 배우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들은 한번 훑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아이, 우리가 할 파이썬이라는 아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자,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기계와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을요, 우리가 기계가 이해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우리가 저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우리가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벨을 나눌 때 고수준이라 그래서 얘가 뭐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언어들을 고수준,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저수준,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이게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계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면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코딩하기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면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속도는 느릴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행위 자체는 좀 더 쉬워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준을 구분하는데요, 대표적인 아이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기계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기계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예요. 가장 저수준의 언어이자 이거 코딩할 때요 1, 0으로만 코딩을 합니다. CPU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참 많이 어려워요. 이게 진짜 0일로 0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기계어로는 많이 안 하고요, 기계어하고 1대1로 대응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기계어하고 거의 수준이 유사하지만 조금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해요. 어쨌건 둘 다 어렵습니다. 가장 저수준의 언어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는 아주 특수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거는 C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수준의 언어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한다든가 뭐 운영체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만큼 속도가 괜찮게 나오는 편이라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배우기 어렵다. 요거보다 조금 수준을 높인 언어가 C++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는 C하고 호환되면서 고수준 언어의 측면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자바는 C++보다 조금 더 고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수준이라고 하는 건 배우기 좀 더 쉽다?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 좀 더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를 그래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웹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얘네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쉽게 만든 언어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는 초보자도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초고수준의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얘를 가지고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웹을 개발한다든지 데이터 분석에 쓴다든지 여러 방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보다 더 고수준이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는 있지 않지만 통계 분석에는 그래도 아직 R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 다 배워야 되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R 쓸 줄 알아야지였지만 지금은 많이 파이썬으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이라는 아이는 통계 분석에는 아주 잘 쓰고 있는 통계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수준을 1, 3, 4, 6, 7 이렇게 매겨놨잖아요. 수준이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C가 좀 더 이제 수준이 좀 더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자바가 좀 비슷하고 파이썬은 좀 많이 내려오고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준으로 구분을 하는 게 속도 측면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컴퓨터에 일을 시키느냐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나오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 것들은 아무래도 컴퓨터의 입장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속도는 빠르지만 속도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배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아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은요, 1991년 네덜란드의 귀도반 로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개발을 했습니다. 요 아저씨인데요.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원래는 휘도반 로썸이라는 그 발음이 더 맞는데 이탈리아 발음으로 귀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귀도반 로썸이 자기 귀도반 로썸이라 불러도 돼 라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귀도반 로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이썬이라는 거 뭐 왜 개발했냐? 1989년도에요. 이 귀도반 로썸이 크리스마스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새해를 되게 중요시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얘는 되게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인데 휴가가 긴데 뭐 하지? 라고 하다가 할 일 없어서 집에 있다가 심심해서 개발했다라고 해요. 뭐 애인 없게 생겼나요? 뭐 어쨌건 혼자 집에 있다가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까 전에 그런 고수준의 언어들 뭐 C라든지 원래 C가요. 원래 그 수업 들으면은 학점을 C 받는다 그래서 C 언어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어려운 거를 처음부터 알려주면은 애들이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프로그래밍적 사고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 귀도반 로썸이 파이썬의 창시자인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다 오픈을 해요. 오픈소스로 개방을 하면서 이제 여러 참여자들이 이 파이썬의 이 발전에 기여를 하면서 이제 파이썬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 이 파이썬 커뮤니티에 나름 그 선출되지 않은 수장? 그래서 우리가 BDFL이라고 하는데 영어 약자로 BDFL이고 그 우리 종신 독재자인데 그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라는 걸로 BDFL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가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그 BDFL을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BDFL이라는 게 이 귀도반 로썸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제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제 BDFL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의장 맡으면서 뭐 이렇게 막 그 주도하고 이런 측면이 보이는데 최초였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그 파이썬 3.8 버전 때 넘어가면서 연산자 하나를 추가하냐 마냐 가지고 싸우다가 뭐 나왔는데 본인은 이제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못하겠어 뭐 이래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뭐 어쨌건 공식적으로는 이제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약간 뒤에 물러나겠다라고는 했는데 아직도 영향력이 높아요. 뭐 어쨌건 처음 만든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왜 파이썬이냐? 저 귀도반 로썸 보면 약간 기익하지 않아요? 기익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GEK에서 기익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 취미가 뭐냐면은 옛날 뭐 영화나 뭐 프로그램들의 그 코미디 프로나 이런 것들에 대본 읽는 거를 되게 즐겨 했대요. 그래서 파이썬 개발하면서 옆에 보니까
대본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코미디 프로그램인 몬티 파이썬즈 플라잉 서커스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 프로그램 대본이 있길래 그래? 파이썬 이름 좋네 하고서 했다라는 게 공식적인 그 장명 이유입니다. 근데 이 파이썬이요, 그 뱀 종류 중에 하나예요. 파이썬이라는 뱀이 하나가 있는데 얘가 또아리를 되게 잘 틉니다. 이렇게 또아리를 되게 잘 틀어서 그래서 파이썬 공식 로고는 뱀이 두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런 공식 로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요. C 언어 기반으로 개발되어서 이후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하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파이썬이 굉장히 초고수준의 언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많이 느려서 지금도 좀 빨리 연산을 해야 된다,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C를 잠깐 들렸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경험을 해보실 건데 어쨌건 C 언어 기반으로 개발돼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귀도반 로썸이 이 파이썬을 만들 때 파이썬의 대표 철학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ZEN, 그리고 이걸 원래 선이라고 하거든요. 발음은 선, 우리 그 불교에서 선인데 파이썬의 선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대표 철학을 발표를 합니다. 그 대표 철학 중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의 대표 철학을 왜 언급을 하냐면 이 대표 철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을 가지고 코딩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파이썬은 이렇게 코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아름다운 게 추한 것보다 낫다. 무슨 얘기지? 당연히 아름다운 게 추한 것보다 나은 거 아니야?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코딩해 놓은 거를 쫙 이렇게 봤을 때 이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들여쓰기가 잘 되어 있으면 깔끔하게 딱 코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깔끔하게 이쁘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시적인 것이 암시적인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딩을 할 때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코드야, 저거는 무슨 일을 하는 코드야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딱딱딱 보여주는 그런 코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낫다.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하세요. 복잡한 코드를 쓰는 것보다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하게 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파이썬 자체가 원래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게 난해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복잡할 수는 있는데 난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코드더라도 이게 뜻이 이런 게 맞는 거야? 우리 맨날 시험 볼 때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 그런 거 막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의 의도가 명확히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학, 제가 대표적으로, 물론 대표 철학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철학은 가독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드를 딱 짜놓은 걸 봤을 때,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대표 철학이 다는 아니지만 대표 철학 나중에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볼 수 있거든요. 딱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그 대표 철학을 항상 마음에 두시면서 파이썬을 가지고 코딩을 해보세요. 자, 이 대표 철학을 가지고서요, 귀도만 로썸이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해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행위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표현하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소통하는 청중은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머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파이썬이 발전되어 온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파이썬을 가지고 이렇게 짰어. 어떠니? 다른 사람이 보고서 야, 좋다. 그거 내가 좀 더 발전시켜 볼게. 또 내가 또 발전시켜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게 프로그래밍의 다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파이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와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굉장히 간결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어려워 그러시겠지만 C나 자바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철학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럼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파이썬의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간결하고 알기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있고 기능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영어를 원어로 쓰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쉽겠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랑 문법이 좀 달라서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능들이 굉장히 많고 강력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소스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정하거나 전체, 배포,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사용자들이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딩하다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다가 뭔가 오류가 났어, 뭔가 궁금하면은 우리나라의 지식인처럼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파이썬에 관련된 질문 정말 많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8, 90%가 파이썬에 대한 질문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파이썬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능들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래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기능들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걸 잘 지켜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지 자기 지식을 잘 공유하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나 이런 거 만들었다? 어때? 뭐 이런 거 만들었다? 어때?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쨌건 어떤 사람이 나 이거 만들었어 이거 어때? 라고 공개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서 야 그거 좋다 나 너 갖다 쓸게 오픈소스니까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갖다 쓸게 그래 그러면 또 써 쓰다가 나 이거 쓸게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또 쓰다가 오류나면 야 이거 좀 수정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기능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발전되고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플랫폼을 가리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윈도우에도 돌아가고요. 맥에도 돌아가고요. 리눅스에도 돌아가고요. 어디에서든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돌아가냐면요. 제가 그것까지 해봤는데 플스에도 돌아가요.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임기에서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플랫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화형 환경이라는 거예요. 컴퓨터와 티키타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볼 건데 제가 뭐 해라 그러면 얘가 답을 주고 뭐 해라 그러면 답을 주고 코드 주면은 답 주고 코드면 주면 답 주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형 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는 우리 코드를 하나의 문서처럼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파이썬 파일이요. 여러분들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에서도 열립니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문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문서로 만들어 놓고 파이썬 돌려! 그러면은 축 돌려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여러 IT 기업들 뭐 기업들은 뿐만 아니라 여러 IT 기업들에서 파이썬을 가지고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냐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해야 돼. 아니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지? 뭐 어떻게 잘 돌아갈까? 목업을 만드는데 파일럿을 만드는데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이썬이 굉장히 간결하고 쉬운 문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짜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프로그램 만들기가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다른 C나 자바로 개발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어느 정도냐면 제 아는 지인 개발자가 원래 파이썬을 몰랐거든요. 파이썬 모르다가 여기저기서 파이썬을 하도 얘기를 하길래, 그분은 원래 자바 하시는 분인데 파이썬을 얘기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렇게 배우시다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이 파이썬이라는 아이 되게 웃기다. 그래서 뭐가 웃겨요? 그랬더니 내가 이것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다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나 C로 하려면 이 기능을 구현하려면 조금 어렵게 또는 복잡하게 짜야 되는 것들이 파이썬은 그냥 명령어 하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물론 파이썬은 굉장히 고수준의 언어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서 이거를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개할 그런 본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모업으로 파일럿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제대로 되는가? 한번 이렇게 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특징 하나 살펴보죠. 파이썬은 대화형 환경이라는 말과 같이 연동을 해서 인터프리터라는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옛날에 컴퓨터 학원 다니셨던 분들은, 옛날에 컴퓨터 학원 다녔었어야 돼요. 80년대 90년대 컴퓨터 학원이라는 거 다녔었어요. 초등학생들, 그땐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중학생들 되게 많이 다녔는데 아마 베이직이라는 언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걔가 인터프리터 언어거든요.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파이썬도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의 반대쪽에 있는 언어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컴파일이라는 용어가 잠깐 나왔는데 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는 번역을 하느냐 통역을 하느냐의 차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파일러는 번역을 하는 아이고요. 인터프리터는 통역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컴파일러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그걸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그 소스 코드를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기계어, 즉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 과정이라고 하는 컴파일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컴파일을 거치면요, 얘가 기계의 이 소스 코드가 기계에 최적화가 돼요. 그래서 이 컴파일이 완료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하는 게 컴파일러 기반의 언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터프리터는요, 우리가 이런 번역 과정, 그러니까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시점에 바로 기계어로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하는 순간 기계어로 바꾸는 거예요. 기계어로.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번역이라는 걸 하면은 통역은 그때그때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번역은 한번 과정을 거쳐야 되죠. 대신에 번역 한번 잘 해놓으면은 한번 실행할 때, 한번 볼 때 굉장히 빨리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장점은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억 장소, 램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보조 기억 장치, 하드 같은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통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간단하게 코드도 작성할 수도 있고 컴파일 과정 덜 거쳐도 되고 메모리도 좀 덜 쓰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매번 실행할 때마다 통역가를 모셔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C나 자바나 C++, C# 같은 애들이 컴파일러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파이썬이나 R과 같은 고수준의 언어들이 인터프리터의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수준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컴파일러가 있어야 된다.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좀 고수준의 언어를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실행할 때마다 번역을 한다라는 특징,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특징은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반대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실행 순서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다음에 이거 실행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실행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실행하는 거를 프로그래밍을 다 해줘야 되는 거를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예전에 썼던 언어들은 대부분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도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최근에는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예로 많이 드는 게 컴퓨터 공학 쪽에서 제일 예로 많이 드는 게 붕어빵 예제거든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우리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밀가루하고 뭐 팥하고 준비를 해놓고 붕어빵 틀에다가 걔네들을 부어서 붕어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뭐예요? 밀가루와 이 팥이죠. 밀가루, 물하고 팥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건 붕어빵 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 틀이죠. 그리고 결과물은 붕어빵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려면은 매번 붕어빵을 만들 때마다 붕어빵 틀을 대한 코드를 붕어빵 틀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객체지향 언어는요. 이런 부분들을 캡슐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객체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붕어빵을 만들 때 그 객체를 불러다 쓰면 돼요. 불러다 쓰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낸 걸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언어에서는요. 해당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 구성 요소를 요소라는 걸로 요소별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각 요소는요. 기능이라는 거하고 그 기능과 관련된 정보들, 어트리뷰트 속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서드와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정의를 해놓으면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요소들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하거든요. 짝 와닿지는 않으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어쨌건 이 객체지향 언어라는 이것만 설명하더라도 제가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 그 기능들을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불러다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내가 그 기능 필요하다 그래서 그 코드를 매번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불러다가 쓴다. 요 개념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체지향 언어의 가장 저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특징이 재사용성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 붕어빵 테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100개건 1000개건 붕어빵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재사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 덕분에 파이썬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메이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2012년도까지는 이렇게 91년도에 개발됐는데 그 전까지는 원래 파이썬 되게 무시 많이 했어요. 그거 프로그램 못한 애들이나 하는 거지. 아주 꼬꼬마일 때 개발자 꼬꼬마일 때 쓰는 거지 정도였는데 2014년도 이후부터 급성장해서 지금 2018년도에 1위 했다가 지금은 좀 더 내려갔는데요. 어쨌건 엄청난 랭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갑자기 성장을 했냐면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이 요때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201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데이터 분석하는데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썼는데 그거 너무 진짜 느려요. 너무 느리거든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너무 어렵고 파이썬이라는 아이 있네? 얘 R보다는 빠르네? 그래서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용자들이 여기에 붙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으면서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yPL이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이 파이썬이라는 글자, 자바라는 글자, 뭐 자바스크립트라는 글자, 이 글자가 몇 번 검색되는지에 따라서 랭킹을 매긴 건데 파이썬이 가장 랭킹이 높죠. 그러니까 파이썬이 가장 구글에서 언급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이 뭐 많이 써서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초보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서 구글에 검색해볼 일이 많아서 뭐 그렇기도 한 것 같지만 어쨌건 이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근데 폭발적인 증가에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파이썬으로 많이 옮겨오면서 그래요. 우리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뭐 개발자처럼 이렇게 막 프로그래밍을 잘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래도 프로그래밍은 어느 정도는 하니까 그분들이 쉽게 파이썬으로 넘어올 수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많은 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웹 개발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에 많이 써요. 업무 자동화. 근데 실은 파이썬은 그보다는 저는 이 부분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머신러닝, 과학계산 여기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쓰고 있냐면요. 예전에는요, 저희가 이 그 논문이나 연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발표할 때 수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수식으로 쓰기에는 좀 표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도 코드라 그래서 한국말로 의사 코드? 가짜로 만든 코드라고 해서 수도 코드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방법을 개발해서 발표할게 이렇게 많이들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의 논문들이요. 파이썬 코드로 아예 그걸 써요. 파이썬 코드로 써서 내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내가 제안한 반복론이 설명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파이썬 코드를 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데이터 분석하는데, 인공지능 하는데, 머신러닝 하는데, 과학계산 하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을 가지고 되게 많이 하는 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처리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 분석할 때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R이 대세인 시절에도 파이썬 쓰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파이썬 쓰시는 분들이 왜 파이썬을 썼냐면은 요 텍스트 처리에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 가서 문자열이라는 거 다뤄볼 건데 이 파이썬이 문자열 다루는데 아주 좋은 그 기능들이 좀 있어서 예전에 R이 대세인 시절에도 텍스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썼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텍스트 처리 잘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처리에는 오픈CV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미지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에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도요, SQL이라는 언어가 대세이고 가장 많이 쓰기는 하지만 파이썬 가지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SQL이 좀 느리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그 명령을 주는 게 좀 느리니까 우선 파이썬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드롭박스, 나사 등에서도 이 파이썬을 써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모건 만드는데 쓰고 있어요. 모건 만들어가지고 해보고 잘 돼? 근데 이거는 무거운 프로그램 아니면 그냥 파이썬으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서비스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괜찮아? 근데 좀 무겁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들어가는 거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파이썬 현재 버전은요 3.10.1 버전입니다. 10버전대 3.10버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이썬이요 2버전 2점 몇몇 버전에서 3점대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문법 그러니까 코드 쓰는 방식이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어서 3점대 버전하고 2버전대하고는 호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버전으로 코딩해 놓은 코드를 3점대 버전의 파이썬에서 잘 못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다 보니까 2점대 버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예전에 만들어진 코드들이나 2버전대가 있을까? 거의 없으니까요. 3버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3.10버전 때가 되어 있고요. 지금 파이썬에 공식 홈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파이썬 3.9 이상은 윈도우를 더 이상 윈도우 7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은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 윈도우 7 쓴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들 대표적인 것들 쭈루룩 한번 살펴보고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쭈루룩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쉬워서 아주 간결해서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어떤 언어보다 가장 쉽고 배우기 간단한 아이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제 세계에 발을 들이셨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 잘 따라오시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애가 해야 될 건 뭐죠? 바로 파이썬을 쓸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끝!